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회는 오늘도 대치와 싸움, 한 발짝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예산안 처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표류하고 있습니다. 차질 표류,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어찌 될까요? 국회 국조특위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아, 좋은 사람 조은입니까? 네. 의원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구청장 하다가 의원하니까 어떠세요?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오늘처럼 네.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구청장은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리고 정치가 하루하루 달라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하냐,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공부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자세를 또 다시 가다듬게 되는 훈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일을 또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네. 용산구청장님도 좀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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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게요. 네. 예산안 처리는 오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5시 45분부터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갔다가 금방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민주당은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그런데 네. 의장님의 중재안이 법인세 25%에서 1%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 낮추는 게 언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나누고 국민의힘은 네. 3% 내리자 이렇게 내리고 얘기하죠. 네. 또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네. 2년간 유예하자. 예. 그 중재안도 민주당 걷어찼거든요. 근데 1% 낮추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가 어려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근데 예산안 이렇게 심사하는데 네. 법인세, 종부세 이렇게 조금 있는 사람들 관련된 세금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민들은 좀 안 살피고 정치인들이 부자만 살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게 정말 오해십니다. 오해요? 뭐가 네, 오해입니까? 지금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거든요. 네. 법인세라는 게요. 근데 법인세가 만약 법인세를 대기업, 지금 외국과 우리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기업들이 100대 기업이죠. 그리고 그 100대 기업이 법인세로 이익을 가져오면 재벌이나 그 회장에게 가는 건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개미 투자자나 연금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언어의 프레임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빨리 돌아가게 해줘야지. 빨리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서민한테 간다. 이게 낙수 효과인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 이명박 정부 때 그랬잖아요. 아유, 그거는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윤석열 정부를 좀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네. 민간 주도 성장이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모처럼 말해 내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긴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가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지금 예산안이 전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이후로. 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법인세 1% 인하와 또 다른 부수 법안까지 합의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네. 말씀드립니다. 파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독사고로 21명 부상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4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17명은 경상을 입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도 문제인데 국정조사도 문제인데요. 국정조사 하는 겁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산안하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이에요? 네.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게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는데 네. 그 합의를 완전히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바로 뒤통수 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게 합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합의를 못하게 하니까 네. 예산안 합의가 되면 저희 국조위원들도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네. 유권자 중심의 아니 그 유족 중심의 국정조사. 예.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국정조사인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예산안이 끝나면 네. 지금 국조특위위원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한다고 했는데 전원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냥 들어와서 지금 국정조사를 치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거지만 네.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원 사퇴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어떤 뒤통수요? 아니 그 진상 규명을 하고 네. 책임 규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상민 장관도 불러서 책임 규명을 하자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겠다 그러고 세상에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안보 문제가 걸려 있거나 그런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공휴일에 통과시킵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스텝이 꼬였다. 민주당은 제가 언젠가 더불어 해임당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좀 지나서 대통령 탄핵 얘기하더니 2달 돼서 이상민 장관 해임 또 8월에는 한동훈 장관 해임 9월에는 박진 장관 해임 의결하고 이제 12월에는 국정조사 합의하기 전에 해임안을 들고 나서 했으면 몰라요. 약속하고서는 약속을 확 뒤집어 버리니까 이거는 진정성 있는 국조 합의가 아니다. 정치적 쟁점을 만들기 위한 합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속내를 의심하게 된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네.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지금 해임안이요. 네. 이때까지 87년도 헌정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네. 6번 장관 국무위원 해임안인데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된 지 100일 안 됐는데 해임안이 2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임안을 조자룡 한가스도 쓰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네. 장관 해임해야 된다. 이거는 국조 합의 전부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바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국조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장난인 거죠. 아니 걸핏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 지난 8월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예산안 통과되면 국조특위에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조은희 원내 부대표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유가족 중심의 국조를 하는 게 맞다. 네.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 참여를 이렇게 원치 않고 있습니까? 반대합니까? 그 유가족 참여라는 게요. 네.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유가족을 이 민주당 중심의 국조에서 반쪽짜리로 해서 유가족을 만났지 않습니까?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안 갔으니까 아니 그걸 민주당만 협의하지 않는 겁니다. 협의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게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면 유가족과 만나고 유가족의 아픔을 듣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죠. 그런데 네. 지금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그 기관 증인 청문회 할 때요. 네. 책임 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가족을 같이 부르면 너무 감정적으로 국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하든 안 하든 유가족의 목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국민의힘은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겁니다. 들을 겁니까? 네.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 말았어야 한다.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던데.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한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국정조사 합의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개문발차 하기도 전에 뒷다리 탁 잡으니까 네. 그거 봐 민주당 믿으면 안 돼. 민주당은 이렇게 합의하면 그다음에 바로 뒤집잖아. 이렇게 그런 불신이 우리 당에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유가족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막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도 뭐 세월호 정쟁처럼 소비되다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창원시 의원은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수위의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창원시 의원은요.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네. 어떻게 시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그게 우리 당 시의원이라는 데가 너무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하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도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는데 네. 제가 징계하는 책임자면 앞으로 시의원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요? 권성동 의원은 유가족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월호 때 네. 세월호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뭐 김정은 동영상, 뭐 김정일 동영상 이렇게 틀고 그 유가족 위로하는 세금을 그렇게 쓴 일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정부 시위하고 근데 그분 중에 일부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이게 유족 대책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대정부 투쟁하고 또 다른 위로하는 행사에 쓰여질 세금을 딴 데 쓰지 말고 정쟁화하지 마라 이런 주의 환기였죠. 네, 알겠습니다. 주의 환기였다. 네. 그러지 말아라. 네. 그렇게 안 들리던데 너무 모욕적으로 들리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기가 빨라졌어요.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 발걸음 이렇게 계속 이목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이 이렇게 먼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3시에 저는 지역구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초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네. 뭐 재선 의원 이렇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은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애들이 왜 와서 방해하느냐. 네. 그게 뭐냐는 역선택을 방지하자.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을 때 우리 당원이 25만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당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의 뜻대로 하자. 네. 이런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도 이 당 경선을 바꿔야 된다. 당심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당원 100% 이런 얘기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고 하고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그래 말씀하신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 룰 이렇게 개정하는 거 유승민 전 의원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개정하든 안 하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 5대 5였거든요. 네. 당원 대 5, 여론조사 5. 그때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네. 우리 당에서 그렇게 쓴소리 하시는 거는 감사한데 네.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가셨어요? 너무 멀리 갔다 당대표가 되시기에는 그런 당원들이 여론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또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MZ세대를 대표하는 후보 그리고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누구누구 이름 많이 이렇게 거론합니까? 그건 비밀이에요. 네. 아니 근데 조은희도 나옵니까? 조은희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정진석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비교적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MZ세대에 박수를 받는 후보가 나오는 것이 네. 전체적인 국민 민심에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장제원 의원 가운데 두고 김기현은 김장연대, 권성동은 권장연대 얘기하는데 어떤 연대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연대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실력으로 네. 그리고 본인 익명가대로 해야지 누구가 연대 한다고 그거는 조금 인위적인 것 같고요. 의원님 근데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여론조사해 보면 그닥 이렇게 많은 지지를 당에서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쓴소리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소리라도 네. 전체를 위해서 마다 않고 해야 되니까 비호감인 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게 있다고 하나? 윤핵관들이요? 왜? 이건 또 새로운 학설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고 싶죠. 아하.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런 네. 것을 하는 것이 좀
자기를 버리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윤핵관들이 지금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딱 손가락질. 하시면 네. 제가 또 나중에 어찌면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핵관은 이렇게 다 모이겠죠? 단일화하겠죠?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윤핵관의 쓴소리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국정과제 보고회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뭔가, 네. 대통령 생각은 뭔가를 일단 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네. 반응에 따라서 대통령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죠. 네. 그게 상호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자주 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장소가 네. 청와대 영빈관이었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더 잘하실 거다. 더 잘하실 거다. 앞으로 잘하실 거다. 그죠?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보면 잘한다보다 잘못한다가 훨씬 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르면요 안 돼요. 첫 술에 배부르면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야죠. 30% 근데 네, 하다가 그 30% 밑으로 갈 뻔하다가 지금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고. 첫 그러니까 술에 너무 배가 고파요. 조금 이따가 밥 많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믿어주세요. 있어요. 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야당께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앵커님도 국민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다 말 거다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흔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잘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요. 예. 일단 대정부 질문할 때 답변을 너무 잘하고요. 네. 딱 부러지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한동훈처럼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요? 오죽하면 한동훈 의혹이 돌아다니겠습니까? 책이 나와서. 예의 범절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도 또 있는데요. 예의범절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따로 만나면 예의범절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국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출범하면 다시 모셔가지고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국조특위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실 때 눈길 조심하세요. 이 구청장 출신 의원이니까 역시 용산구청장도 좀 잘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유, 그 얘기는 조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